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오해받는 언어, 바로 비언어적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이 더 깊은 관계를 원할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7가지 핵심 신호를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수십 년간의 행동 연구가 밝혀낸 인간 본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관계에서든 훨씬 더 깊이 있게 사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왜 인간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지, 그 과학적 배경. 둘째, 여성이 더 깊은 관계를 원할 때 드러나는 7가지 핵심 신호, 그리고 각 신호 뒤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 셋째, 이 신호들이 진짜인지 오해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넷째, 이 신호들을 알아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약 16,000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많아 보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 앨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우리가 서로에게 전달하는 감정과 태도의 55%는 몸짓과 표정으로 38%는 목소리의 톤과 리듬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말 자체로 전달되는 것은 단 7%입니다. 이것을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에서 실제로 마음을 담은 내용의 93%는 말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에만 집중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단어를 골랐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만 분석합니다. 하지만 정작 감정의 대부분은 말 밖에 있습니다. 눈빛에, 자세에, 목소리의 변화에, 몸의 움직임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계 만족도가 평균 42%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42%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비언어적 언어는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감정과 관심을 표현할 때 비언어적 방식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합니다. 관심 표현의 73%가 비언어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맥락의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거절당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보호의 본능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열기 전에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진화적 배경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공동체 안에서 거절과 배제는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직접 표현 전에 먼저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호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눈빛이 먼저 말합니다. 눈은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많은 감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눈 주변의 근육만 해도 40여 가지의 서로 다른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은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 전체 대화 시간의 30에서 60% 정도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생기면 이 숫자가 변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호감을 가진 상대에게 이야기할 때 눈맞춤 시간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선의 패턴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삼각형 시선 패턴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눈에서 한쪽 눈으로 그리고 입술로 다시 눈으로 이어지는 시선의 움직임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싶다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또한 이것도 보세요. 눈이 마주쳤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바로 고개를 돌리면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미소를 짓거나 잠깐 더 시선을 유지한 후 부드럽게 눈을 내리깔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말할 때 상대방의 시선이 여러분의 얼굴 전체를 따라다니는지 보세요. 입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표정을 읽으려 하고 반응을 기다리는 것처럼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도 강력한 관심의 신호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실험실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뇌에서 보상 신호를 담당하는 영역, 즉 측좌핵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눈이 그쪽을 향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뇌의 지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선이 자꾸 돌아오는 것, 부드러운 눈맞춤 후의 미소, 삼각형 시선 패턴,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따라다니는 집중된 시선. 이것들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체 접촉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손을 뻗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 사회에서 개인 공간은 매우 중요한 경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록세믹스, 즉 공간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에드워드 홀 인류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4가지 공간 영역이 있습니다. 약 45cm 이내는 친밀한 공간으로 연인이나 가족에게만 허용됩니다. 45cm에서 1m 20cm는 개인 공간으로 가까운 친구들에게 허용됩니다. 그 이상은 사회적 공간이나 공공 공간으로 분류됩니다. 관심이 생기면 이 공간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조심스럽게 시험하는 방법이 바로 가벼운 신체 접촉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함께 웃는 순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팔이나 손등을 살짝 건드리는 것,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어깨나 팔에 손을 얹는 것, 지나가다가 어깨나 등을 살짝 스치는 것, 혹은 여러분의 소매나 옷깃을 정리해주는 것. 이런 행동들은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손길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도 되는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5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평균 30%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벼운 접촉은 단순히 관심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접촉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몸이 여러분을 향해 열립니다. 사람의 자세는 언어보다 더 정직합니다. 우리는 말은 통제할 수 있어도 자세는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몸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형성된 반응입니다. 관심 있는 것 쪽으로 몸을 가져가는 것은 동물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보셔야 할까요? 첫째, 발의 방향을 보세요. 사람들은 발끝이 향하는 방향이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 또는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할 때 발끝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면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둘째, 팔짱을 끼는 행동에 주목하세요. 팔짱을 낀 자세는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풀어내리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몸 전체의 방향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몸 전체가 여러분 쪽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 목과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목을 드러내는 행동은 진화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목을 드러내는 것은 본능적으로 취약한 부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고개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는 것은 당신의 말을 더 잘 듣고 싶다는 신호이자 관심과 공감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팔짱을 계속 끼고 있거나 몸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거나 발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세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읽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목소리가 여러분에게만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와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상대에게 말할 때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감정에 따른 생리적 반응입니다.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의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남녀 참가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상대방과 그렇지 않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매력을 느끼는 상대에게 이야기할 때 목소리의 높낮이 변화가 일반 대화보다 2배 이상 컸습니다. 또한 목소리가 약간 낮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말의 속도가 약간 느려지고 감정을 더 실는 표현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친밀한 느낌의 톤이 됩니다. 둘째, 웃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별것 아닌 말에도 웃음이 나오고 대화 전체에 밝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웃음입니다. 셋째, 여러분과만 공유하는 언어가 생깁니다. 둘만 알아듣는 농담, 둘만이 의미 있는 표현, 특별한 별명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전화나 메시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톤이 다르거나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달라진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에게만 나오는 특별한 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칭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칭찬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1, 외모에 관한 칭찬입니다. 오늘 스타일 멋지네요. 머리 했어요. 잘 어울려요. 이런 칭찬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동료 사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레벨 2, 능력에 관한 칭찬입니다. 그 일 정말 잘 처리하셨어요. 발표 잘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일상적 칭찬입니다. 레벨 3, 내면에 관한 칭찬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신호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런 섬세한 배려심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레벨 4, 본인도 잘 모르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칭찬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단점이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히려 장점으로 재해석해 주는 것,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좋은 면을 발견해 주는 것. 이런 칭찬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정말 깊이 관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이 보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에 남고 숨겨진 장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칭찬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알아채고 표현한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이야기를 나중에 기억해서 언급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 마음에 남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사회적 페르소나를 씁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말을 조심하고 감정을 가립니다. 친구들 앞에서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의 가족 앞에서의 나가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그 가면이 내려갑니다.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상대와 더 깊은 연결을 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둘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옆자리를 선택하는 것. 단체 대화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하는 것, 둘이서 함께 산책하거나 차 한잔 하자는 제안, 혹은 단체 모임 중에 살짝 떨어진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목소리를 낮추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과 더 개인적이고 진심 어린 연결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골라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날씨 이야기나 공통된 지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생각, 꿈과 고민, 두려움이나 희망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관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입니다. 또한 이것도 보세요. 혼자 있기 불편하거나 외로운 상황이 아닌데도, 즉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여러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7번째, 마지막 신호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부정하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 몸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뇌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그리고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뇌에서 보상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눈빛이 밝아지고 표정이 활기를 찾습니다. 아드레날린은 흥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볼이 발갛게 물들고 호흡이 약간 빨라집니다. 긴장과 설렘이 섞인 상태가 됩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의 호르몬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분비되고 분비될수록 더 가까이 있고 싶게 만듭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생리적 반응들은 개인의 의지로 완벽히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근처에 왔을 때 자세가 바르게 됩니다. 더 잘 보이고 싶다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옷을 다듬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무의식적인 준비 행동입니다. 웃음이 더 자주, 더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농담이 그다지 재미없어도 반응이 더 풍성합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끝내기가 아쉽고 끝낸 후에도 여운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날 때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표정이 약간 변하거나 눈길이 따라오거나 헤어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신호들 중 한 가지만 나타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친절한 성격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을 잘 마주치고 많이 웃습니다. 신체 접촉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가볍게 스치는 것이 일반적인 소통 방식일 수 있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 신호들의 진짜 의미는 패턴에서 드러납니다.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첫째, 일관성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둘째, 대상의 특정성입니다. 이 신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고 유독 여러분에게만 나타나는지 보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만 다르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복합성입니다. 7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의 신호는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 신호가 함께 나타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3가지 기준, 즉 일관성과 대상의 특정성, 그리고 복합성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호들을 알아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확인하면 바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십니다. 빨리 고백하거나 관계를 정의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현명한 반응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 자체가 이미 연결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너무 빨리 앞서가거나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순간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존재의 질을 높이십시오. 상대방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비우고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에만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진정한 집중력과 존재감은 어떤 말이나 기술보다 강력한 끌림입니다. 둘째, 비슷한 신호로 자연스럽게 응답하십시오.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미소로 답하고 대화를 이어가십시오. 신호를 알아본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에 함께 흘러가세요. 셋째, 상대방의 페이스를 존중하십시오.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 말로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조심스러움을 인정하고 공간을 드리십시오. 서두르거나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그 신호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성을 유지하십시오. 이 신호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분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목표는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러분 자신에게도 정직하십시오. 이 신호들이 보이고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용기 있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지나쳐버리는 것은 신호를 모르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눈빛이 말보다 먼저 말합니다. 시선이 자꾸 돌아오고 삼각형 시선 패턴이 나타나며 눈이 마주쳤을 때 부드러운 미소가 함께합니다. 둘째, 신체 접촉에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가벼운 접촉이 반복됩니다. 셋째, 몸의 자세가 여러분을 향해 열립니다. 팔이 풀리고 몸이 기울고 발끝이 여러분을 향합니다. 넷째, 목소리가 여러분에게만 달라집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많이 웃게 됩니다. 다섯째, 칭찬이 외모에서 내면으로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알아보고 표현합니다. 여섯째,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과 대화를 원합니다. 일곱째, 여러분 곁에서 에너지와 활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7가지가 일관성 있게 여러분에게 특정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지식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배려하고 반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신호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존중하고 진심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반응,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가는 연결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말뿐만 아니라 눈빛, 자세, 목소리, 그리고 에너지를 함께 읽어보세요. 침묵 속의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최고의 관계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신호, 그리고 꾸밀 수 없는 에너지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더 많은 심리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더욱 깊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